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린치핀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 8월 1일 린치핀 화법특공대 5회차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 슈퍼루키 김영중 FA님의 화법 시연 그리고 본부장 피드백 이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중 FA님 준비되셨나요? 예. 네,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네, 오늘 좀 어떤 각오로 임하시나요? 네. 어떻게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생각으로 네. 하겠습니다. AP부터 네. 클로징까지. 네. 자, 연습은 연습일 뿐이고 우리 사무실 안에서 하는 모든 화법 시연은 다 연습일 뿐입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반갑습니다, 현영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화로 연락드린 김영준 전문가입니다. 네. 원래 이 시간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퇴근하시고는 주로 뭐 하세요?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좋아하시는구나. 요즘 뭐 유행하는 드라마 많던데 어떤 거 보세요? 사이렌 같은 거. 사이렌. 혹시 킹더랜드도 보세요? 네. 네. 먼저, 제가 오늘 건강검진 예약 안내하고, 또, 혹시나 가지고 계신 보험이 좀 잘 준비되어 있으신지 보장 분석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먼저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제 양력인데요. 먼저 저는 김영준 팀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저는 이 3년째 인카금융 서비스에서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했던 일이 중앙바이오텍이라는 그 동물의약품 업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일을 했던 이유가 저도 동물이 좋아가지고 동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동물 약 만드는 일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주변 분들이 좀 아프고 고통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쩌면 동물보다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이 더 낫지 않을까,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보험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보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네. 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냐면은, 먼저 이 보험이라는 게 내가 위험이 닥쳤을 때, 이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내면서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해 드리고 있고요. 또 설계해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케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검진 안내부터 도와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게 국가검진이고요. 네. 여기 있는 게 말씀드린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네, 딱 봐도 국가검진보다 항목들이 많죠. 거기에 추가로 위 내시경과 상복부 초음파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소변검사나 피검사도 더 정밀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이 다 무료인데, 위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비용이 5만 원 추가되시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더 정밀하게 검사받고 싶으시면은 여기 옆에 노블레스 검진 같은 추가 검진들 받아보시면 되십니다. 여기는 다 추가된 것들이에요. 네, 추가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검진 받으실 수 있는 병원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여기 사시는 지역이 어디라고 하셨죠? 저희가 용인에서 사는데 네. 용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용인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처 용인 서울병원인데 거기서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네. 아, 네. 그리고요. 네. 네. 공진권 그러면 아, 어떻게 쓰는 네. 거예요? 검진권은요, 오늘 이렇게 병원 안내해 드리고, 이 검진 예약은 저희 이따가 문진표 작성하고, 제가 문진표를 병원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 검진권이 나오는 프로세스라서, 오늘은 문진표만 작성하고, 추후에, 검진권이 나오면은 예약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가 굳이 국가검진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뭐하러 민간검진을 받으시냐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민간 전문 검진병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어떤 분들 다 받으시길래 궁금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럼 왜 굳이 국가검진을 무료로 받는데 왜 민간 전문 병원에서 검진을 받느냐면은, 이게 실제 제가 아는 동생의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2012년 12월 31일에 이 국가 검진을 받았어요. 받은 검사 결과인데 보면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오죠.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 18일 이후에 뭔가 이상해가지고 검사를 받아봤는 민간 검진을 받아봤는데 위장에 헬리코박터균이 나오고 뭐 결석이 발생하고 한 거예요. 이게 네네.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가만 놔두면은 위암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병균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18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발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가 검진보다는 이 민간 검진이 훨씬 더 정밀하게 좀 받아볼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럼 일단 문진표부터 작성할까요? 다 적으면 되는 건가요? 네, 다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주민등록번호도 적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도 저희가 필요한 정보라서 부탁드릴게요. 혹시 건강검진을 신청하셨는데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주변에서 다 네. 건강검진 하길래 모르라길래 한번 신청했었거든요. 그냥 신청해 보신 거예요? 네. 그래도 이게 혹시 몰라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네, 저도 뭐. 네. 국가검진 받아보셨어요? 네네, 작년에 받았어요.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상이다라고. 그건 다행이네요. 네. 다 써주시면 주시고요. 네. 이제 저렇게 써서 건강검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서서 병원에 제출을 하면은 건강검진권 제가 받아가지고 예약 도와드릴 거고요. 우선은, 우리가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세요? 저 15만 원 정도 내고 15만 원이요? 그래도 꽤 많이 내고 계시네요.
이게 보험이라는 게 15만 원이면은 15만 원을 20년 동안 낸다고 할 것 같으면 3,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들 내가 가진 그 보험을 통해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 가지고 계신 보험을 통해서 이 건강 검진을 통해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게 용종이거든요. 이 용종을 뗐을 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아, 그쵸.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3,600만 원을 큰 돈을 써가지고 보험을 준비하는 건데, 그래도 좀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먼저,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먼저 URL, 휴대폰으로 URL 보내드릴 건데, 그거 동의해 주세요. 네. 먼저 보험은 여섯 개 가입하고 계시고, 보험료는 23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다 부족하다고 뜨시는데, 이게 좀 걱정할 게 아닌 게, 좀 이 게이지가 꽉 차야지 이 충분으로 떠가지고, 이게, 어, 네. 음. 제가 지금 네. 보험을 23만 원 내고 있는데 다 부족한 거예요? 어, 이거는, 부족이라고 뜨는 게 이게 좀, 좀 충분한 기준이라서요. 이, 아, 사실, 네.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네. 이게 보험사 기준에서 이 정도로 있으면 좋겠다 싶은 금액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생활적으로 좀 충분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분들 기준에서는 게이지가 중간 정도면은 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예. 어,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이나 준비하고 계시네요. 근데, 어, 근데 유사암 진단비가 없으시네요. 어, 이게 일반암에서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암에서 딱 보장이 안 되는 게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시는 게 갑상선 암이시잖아요. 가장 걱정되시는 게. 근데 그 갑상선 암을 보장해 주는 게 유사암인데 그 유사암 진단비가 없으세요. 그리고 음,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 어,
뭐 뇌혈관이란 진단비는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도 잘 준비되어 있으시네요. 뭐, 괜찮으니까 그냥 대화한다는 네. 느낌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편하게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네. 내는 돈에 비해서 네. 보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바꿔줄지 그거 한번 대화해 볼까요? 일단 보셨을 때, 이 3대 질환 진단비는 좀 충분하게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내시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충분하게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부족하고 또 이 수술비에 대한 보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새로 네. 가입을 해야 돼요? 일단 이 내시는 보험료에 비해서 이 보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부족한 거 보니까 좀 불필요한 특약이나 조금 과다하게 중복 보장되는 내용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드리고 좀 필요한 것들 가성비 있는 것들만 딱 채워가지고 다음 미팅 때 설계해서 갖다 드릴 거예요. 어, 네. 설계해서요? 가입제한서 가지고 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사장님보다 나이가 많은 50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담보를 넣었을 때 예상 금액이거든요.
제 이 금액이 나이대 분이신 거예요? 아니 20대 더 많으신 분이에요. 40세 분이신 거예요? 네. 근데 같은 금액인데 이거는 훨씬 더 많은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마도 수술비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네. 자, 처음 네. 만났을 때부터 네. AP까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A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AP하고 국가검진보다 민간검진이 더 좋다는 설명까지. 아, 거기까지만 다시 해볼게요. 네. 잘하고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네. 딱 거기까지만. 자, 다시 처음 만났어요. 네, 반갑습니다, 현장님. 네, 전화로 연락드린 김영준 팀장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너무 덥죠. 좀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네. 덥더라고요. 네. 혹시 오늘까지 네. 나온다 해가지고 아, 여기서 집까지 좀 거리가 어떻게 되세요? 한 10분 정도 걸어요. 10분 정도요? 아, 많이 더우셨겠어요, 오시느라. 버스 타고 왔어요. 아, 버스 타고 왔어요? 아, 그래도, 네. 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게, 저희가, 이 건강검진을 이게 갑자기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셨죠? 이게 왜 무료인지? 궁금해지네. 네, 그쵸. 궁금하셨죠? 이게 왜 무료냐면요. 일단,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 또 사람 몰리는 잘 안 갔어요. 근데 이 병원이 검진 전문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안 오게 되고 이 환자 수가 많이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를 통해서 좀 환자를 확보하려고 이게 무료로 건강검진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또, 또 그거를 건강검진권을 이게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밖에 나가서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저같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건강검진권을 좀 나눠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현영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질병이 발견되시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술을 해야겠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을 받아서 먹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병원비가 발생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병원비를 어디서 메꿀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 보험이 다들 보험을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이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내 보험이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전에 내 보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같이 이 보험 설계사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건강검진권 예약하고 또 보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검진에 항복하고 건강검진 받으실 병원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게 국가검진이잖아요. 국가검진 항목이에요.
근데 국가검진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뭐 40세 이상, 50세 이상, 일정 나이 이상이 돼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저희가 전화로 말씀드린 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검진 항목들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상복부 초음파나 위내시경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이게 위내시경 받으실 때 이 수면 마취 비용 5만 원은 추가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이 노블레스 검진이라고 해서 내가 추가 요금 30만 원을 내면은 더 받으실 수, 더 정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 받을 수 있는 검진 항목이고요. 네. 자, 국가검진보다 민간검진이 왜 네. 더 좋은지. 근데 전화로 계속 들으셨겠지만 이 국가검진보다도 민간검진이 훨씬 정밀하게 준다는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좀 약간 와닿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국가검진이 왜 국가검진보다 민간검진이 더 정밀하고 더 좋냐면은 이 사실 국가에서 국가검진 무료로 전 국민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아는 이 동생이 이 국가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상 소견 없음, 결과 없음으로 정상으로 판정이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정을 받고 나서도 보니까 뭔가 속이 이상하고 뭔가 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아.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이 건강검진 이런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가지고 건강검진은 무료로 줘가지고 민간검진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받아보니까 이게 18일 만에 받은 거거든요. 단 18일 이후에 받은 건데, 뭐 위장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나오고, 음, 뭐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뭐 결석이 나오고, 이게 민간검진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나왔는데, 국가검진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나왔는데, 민간검진에서는 이런 질병들이 발견이 된 거죠. 이게 18일 만에, 이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검진에서 발견 못한 거를 민간검진에서 발견한 거고, 그만큼 민간검진이 훨씬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험 이야기 꺼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민간검진도 좋다라는 걸 인지를 시켰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검진을 받았을 때, 질병이 나왔을 때, 어떤 게 좀 걱정되세요? 요 질문을 한번 스타트 해봅시다. 네, 현영님께서 이게 검진권이 나오면은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실 텐데, 이 검진 결과에 따라서 질병이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영님께서는 뭔가,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질병에 대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버님 할아버지가 뇌졸중이셔가지고 가족력이 있으세요? 네네. 그때도 좀 걱정해요. 네. 할아버지가 뇌졸중이셨구나. 그러면은, 그럼 혈관계 질환이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저 혈관 계시는 어, 그럼, 그러면 뭐,
평소에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고 좀 그런 네, 제 어머니가 다니셔가지고 걱정 중이에요. 그런 검진을 받았는데 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그런 질병이 발견되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겠죠. 그쵸, 수술 받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 그런 수술비나 그 진단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어, 네, 맞아요. 어, 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네. 가족력이 있어. 이제 검진을 받아야 돼. 걱정이 된대. 그다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일반 대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병력이 나왔을 때 네.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 그래도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에서 뭐 만약에 질병이 나왔을 때 그 질병에 대해서 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면은 정말로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좋죠. 네. 뭐 그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우려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게 부족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네. 볼게요. 네. 그래서 이 가지고 계신 보험을 제가 확인하려면은 제가 그냥 확인하는 건 안 되고요. 이 현장님께서 이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URL을 보내드릴 건데 그걸 통해서 동의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네, 동의했어요. 동의하셨어요. 네. 어,
내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이 부족하다는 것까지. 네. 우선은, 현진님 보험 봤을 때, 보험이 6개를 가입하고 계시고, 내시고 계신 보험료는 한 달에 23만 원 정도를 내고 계세요. 보장이 얼마나 되냐 한번 볼게요. 일단 중요한 질환들이, 있는데, 대보험 지금 괜찮은 거예요? 일단, 현영님 나이에 비해서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시고 계신 보험료에 비해서 이 보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세요. 네. 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거보다 2배는 넘게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뇌졸중이셨는데 그것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뇌졸중이요? 뇌혈관 질환인데, 일단 뇌졸중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 보장에 비해서 내고 계신 보험료가 많으시니까, 좀 불필요한 특약이나, 뭐 적립금이라던가, 잘못된 과다하게 내고 계신 부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보장으로 했을 때 적어도 보험료는 8만 원 정도는 줄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짜리 네. 보장 설명하는 자료 있어요? 한 장짜리 승보, 손보 나누고 뭐 CI 갱신 이런 거 설명. 한 장짜리요? 아니,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네. 그거 가져올까요?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봐요. 잠깐만. 미치겠네, 진짜. 죽겠다, 씨. 야. 그거 설명해. 현영님, 어떤 보험 들고 계신지 확인하기 전에, 이 보험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혹시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아플 때 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보험이라는 게, 이 보험사라는 게,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두 가지로 나눠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삼성생명이다, 삼성화재다. 네. 예, 같은 삼성이지만 생명이다, 화재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나눠지는 것처럼 이 두 곳 모두가 다루는 상품들이 다 달라요. 네. 특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기 사망했을 때, 그리고 내가 돈 없이 오래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오래 살 때를 보장해 주는 게 그거에 특화된 게 생명보험이고요. 그래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아니 저축보험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고요. 손해보험은 현영님이 갖고 계신 뭐 차 운전하세요? 아니, 뭐 갖고 계신 차나 이 집같이 내가 가진 재산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상품에 특화되어 있는 게 손해보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교집합이 이 건강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이랑 암보험, 이대질환보험 이런 건강보험은 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둘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생명보험사보다는 이 손해보험사로 이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손해보험사가 이 건강보험을 다루는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고 거기다가 이 노하우가 더 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장을 최우선으로 준비할 건데 이 보장에 준비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료실비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이 중요하다, 실손보험이 필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예. 이게 실비보험이 왜 중요하고 왜 필수라고 하냐면은 우선은 실비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 실비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 3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 세 가지. 암, 뇌, 심, 진단금. 이게 두 번째로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뭐 수술비, 입원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영님 보험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으신지 보장 우선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음, 어, 추천 한번. 아, 그리고,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좀 비추천한다. 라는 상품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갱신형 보험이 있고, 두 번째로 이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CI 보험이 있어요. 네. 이게 다 뭔데? 야, 혹시 갱신형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아,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 모르세요? 네. 아, 이게 갱신형 보험이 어떤 거냐면은, 갱신형 보험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보험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이 될 때마다 일정 주기별로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예요.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20년 동안 내면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현영님 같이 젊은 분들한테는 무조건 비갱신형 20년나 100세 만기로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갱신 얼마큼 되는지 자료 있어요? 네. 갱신이 될 때 얼마나 갱신될까요? 몇 배나 갱신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 한 실비가 2,000원 정도 올랐던데 그 정도 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금액은 2,000원이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갱신 주기가 짧아가지고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15년 갱신이에요. 31세 남성이 44,000원짜리 이 갱신형 보험을 가입했을 때 15년 갱신 시 얼마나 보험료가 올라가는가 그 예상 표인데요. 보면 처음에는 44,000원이잖아요. 15년 뒤에 얼마가 돼요? 16만 원은 4배씩 올라요.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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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만약에 나중에 현영님이 60세가 되셨다고 칠게요. 그때 이 12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갱신형 보험이라는 게 처음에는 보험료가 싸지만 나중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를 생각한다면은 갱신형 보험보다는 현영님 같이 좀 젊으신 분들은 이 비갱신형 보험을 추천드려요. 근데 갱신형 보험이 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지금 당장에 이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없어. 근데 보장을 준비하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도 갱신형 보험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서 암에 대한 보장을 좀 더 빵빵하게 준비하고 싶어. 뭐 그러면은 비갱신형 보험에 더해가지고 갱신형 보험으로 더 추가로 암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따가 볼 때 갱신형 보험이 어떻게 준비되어 보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지 좀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딨죠? 그리고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이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그건 뇌출혈, 뇌졸중, 뭐 급성 심근경색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런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이 상태가 악화가 되고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경증의 뇌혈관 질환이었다가 그다음에 뇌졸중, 이 뇌출혈 이렇게 단계별로 되는 건데 사실 이 근처에 주변에 뭐 뇌출혈 걸리셨던 분 본 적 있으세요? 뇌출혈까지는 모르겠는데 뇌졸중은 뇌졸중은 보셨어요? 근데 이 뇌출혈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이 비율을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이 100%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라고 써 있어요? 15%. 네. 그만큼 이 발병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영님도 이제 곧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거고 이 건강검진에 대한 니즈가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자기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건강검진 자주 받으실 거고. 근데 웬만하면은 내가 건강검진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 아프려. 안 아프려고. 내가 아픈 걸 발견해도 조기에 진단받고 조기에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건강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보다는 지금은 뇌혈관 질환을 먼저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이 변기가 좀 막히는 건 보셨죠? 네. 근데 변기가 막히는 건 보셨지만 변기가 터지는 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만큼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드물어질 거고. 그래서 더 보험을 아끼시고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으시면은 뇌출혈 보장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 뇌혈관과 이 심혈관 질환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다른 대부분의 보장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상황에서 네. 보장 분석을 했는데 네. 뇌출혈만 딱 있어요. 지금 딱 이 상황.
그거 한번 연기해보세요. 지금 설명. 확인을 네. 해보니까 진짜 뇌출혈만 딱 있네, 이 사람이. 네, 현영님은 보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보시면 일단 다 부족하다고 뜨네요. 그리고 아까 뇌졸중 질병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딱 네, 뇌출혈만 딱 발견했어요. 네. 그냥 보시면은 이 경증 단계에서 진단 받았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진단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고 이 뇌출혈이 진단됐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장만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 설명했던 거랑 한번 연계를 한번 해보세요. 자, 보험료 많이 내시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보장 범위가 적은 담보가 있습니다. 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현영님, 일단 나이대에 비해서 보험료는 좀 많이 내고 계세요. 근데 많이 내고 계시는 거에 비해서 이 보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데 보장이 범위가 좁은 보험만 준비되어 있으시고 이 초기 단계에서 진단 받았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으세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영님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어요. 받으러 가셨는데 아까 우려됐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뇌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하실 거잖아요. 그냥 내가 보험금 받으려고 그냥 그거 병 키워가지고 놔뒀다가 뭐 터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요. 그쵸. 바로 치료하실 거죠. 바로 치료하려고 보니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어. 억울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뇌혈관 질환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면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실 거고, 조기에 진단받고 조기에 치료 받으시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기에 치료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경증 단계에서 진단받았을 때 나오는 보험이 필요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열관으로 준비해야겠네요. 자, 오케이. 갱신형 보험을 발견을 했어요. 갱신형이요? 연계해 보세요. 어, 자료부터 피고. 자, 거기. 확인해 보니까 갱신이 있네. 갱신형 보험이 있으시네요. 그러고 시작해볼게요. 아니, 현영님 보험 확인해보니까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요. 혹시 갱신형 보험이라는 거 알고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 그냥 뭐,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보험료가 싸니까? 네, 이거 싸게 일단 들어놔라라고 해가지고 네. 한 개 한 개씩 다 주워 담아서 아, 잘 컸거든요. 네. 아, 혹시 누구한테 가입한 거예요? 전화로도 가입을 하고. 아, 전화로? 네. 네. 갱신형 이것도 똑같이 돈 오르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돈 오르는 거예요? 이 갱신형도 똑같이 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영님의 보험이 갱신형이고 이 갱신형 보험, 현영님 보험은 죽을 때까지 내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내셔야 되고 이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보험이에요. 이 갱신형 보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 갱신이라고 했을 때 4배, 3배, 2배씩 계속 올라가는 보험이에요. 근데 어, 이게 보험사가 이 갱신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보험료를 올리냐면은, 단순히, 자기들이 손해본 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는 절대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만약에 현역인 나이 때 이 고객님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어. 그만큼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사의 손해율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내가, 음, 내가 보험금을 내고 뭐 100세까지 보장받고 싶어 그러면 비갱신형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연습해봤던 네. 화법 중에 제일 잘 했던 거 있어요? 좀 자신 있게 나왔던 거? 사실 없습니다. 자, 오케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어요. 우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많이 좀 긴장이 돼서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처음 이런 거 하면 긴장이 되죠. 우리 현영 FA님도 고생 많았어요. 봐주시느라고. 노트북 좀 채워주세요.
아휴, 우리 또 고생한 우리 영중 FA님한테 여러분들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셨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참석을 해서 화법을 또 다 같이 들어줬어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왜냐면 연습일 뿐이니까. 고객 앞에선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 화법 시연 하다 보니까 좀 더 긴장하면서 원래 연습했던 것만큼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화법 시연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여러 번 하다 보면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 만났을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그런 자리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좀 긴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뱉어서 굉장히 잘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료도 잘 준비하셨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니까 난 계속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 확신을 드리고, 제가 일단 오늘 우리 영중 FA님이 화법 시연을 했으니까 그냥 다이렉트 피드백부터 드릴게요. 이 피드백을 수용하면 그냥 바로 좋아져요. 바로 좋아질 수 있는 거.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상담할 때 A4 용지에다가 플로우를 써놓으세요. 상담 플로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고 상담을 하세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영중 FA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순서로 상담을 할 건지 아주 세밀하게 전부 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걸 코팅을 해서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장 코팅해두세요. 하나 상담할 때마다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걸. 이거라면 바로 좋아져요. 중간에 말이 안 끊겨. 어설프지만 나와요. 끝까지 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제일 큰 사실 리스크가 뭐였냐면 중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억을 못하는 거였어요. 말이 조금 어설퍼도 상관없거든요. 나보다 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헛소리를 해도 내가 전문가라고 인식만 되면 먹혀요. 근데 중간에 말이 끊기면 그거는 리스크가 크죠. 그걸 방지하려면 이건 다른 신입분들도 다 마찬가지. 내가 중간에 말이 끊기거나 갑자기 백지 상태가 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경험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니까. 그럴 때는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적어두세요. 아주 세밀하게 내가 어떤 순서로 상담을 할지 가장 최적의 플로우를 찾아내서 그 최적의 플로우를 다 적어놓고 그걸 아예 옆에 꺼내놓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걱정해. 상대방이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가 뭐 다 보면서 상담을 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명분을 깔아두는 거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현영 클라이언트님, 저는 무분별하게 상담하는 다른 컨설턴트 분들과는 다르게요. 논리적인 상담 플로우를 정해놓고 이 플로우에 맞게끔 논리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할 때마다 하나씩 지우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오늘 이 상담을 진행을 할게요. 이 말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면서 상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말한 거는 네임펜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지워요. 그렇게 상담을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끝나. 내가 플로우를 하나씩 지우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놓치는 말이 없어요. 어설플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까먹고 안 하는 말이 없어요. 이 경험을 빨리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부터 일단 하세요. 근데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AP 한 다음에 PC하고 PC 한 다음에 클로징 해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P에서 내가 어떤 얘기 할 건지 AP-1, AP-1, AP-2, AP-3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 국가검진보다 민간검진이 뭐가 좋은지 다시 1, 다시 2, 다시 3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플로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플로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플로우가 있죠. 그거를 한 30개로 쪼개요. 그리고 그거를 A4 용지에 다 적어두는 워딩으로 다 적으세요. 그거를 코팅을 한 30개 해둬. 그리고 그거대로 상담하고 다 완료된 건 지우고. 그러면 어설플 수는 있지만 내가 상담 과정에서 놓치는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난 이걸 다 지워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범 답안을 보고 상담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대학교 시험 중에 그런 거 있죠. 답안지 주고 이거 보면서 해라. 이런 시험도 있잖아요.
책 보고 해라. 약간 오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영중 FA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도 못 할 거고 중간에 얼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명분 깔아두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점점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안 끊기고 얘기하네? 안 끊기고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니까. 이 방법이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 완성해서 린치핀 영업자료방에 공유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완성하면은 중간중간 비는 플로우 다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30가지를 그냥 적는다라고 생각하고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건강검진 플로우에 맞춰서. 일단 요거를 토대로 상담을 하면은 오늘 같은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예, 어설플 수는 있어요. 설명이 좀 빈약할 수는 있어. 근데 중간에 비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 분명히 생기거든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내용 설명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내가 틀린 말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은 맞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안 끊기고 하는 게 중요하다.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줘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영중 FA가 상담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영중 FA가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 계속 끊기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또 안 끊기고 계속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연습? 연습?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 제 생각은 뭐냐면 자료를 꺼내놓고 얘기할 때는 안 끊기고 얘기해요. 근데 응용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계속 끊겨. 이 차이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냐면 자료 위주로 상담을 해야 돼요. 자료를 남들보다 10배 이상 가지고 다녀야 돼. 네. 안 보고 하는 거는 계속 끊기고 어색하니까 차라리 자료를 보면서 그걸 읽는 형식으로 오히려 상담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중 FA는. 그 특징이 바로 나오더라고. 자료 보면서 할 때는 곧잘 해요. 하고 싶은 말들을 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아까 전에 한 장짜리 가지고 오라 그런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하니까 얘기를 곧잘 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중간중간 비는 내용들은 많았어요.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보충을 하면 돼요. 근데 자료를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것조차 끊겨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안 보고 연습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료를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자료 만든 거 있죠? 이 빈약해. 빈약해. 제가 공유해준 USB에 보험 영상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클로징이 뭐냐면 클로징 영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클로징 영상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갱신형이야. 그러면 뉴스에 갱신형 보험 안 좋다라고 나온 뉴스가 있어요. 공신력이 있잖아. 내가 말로 하기 힘들면 차라리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난 좀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 걸 엄청나게 다양하게 준비해놔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이 되게 탁월한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최대땡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한 연봉이 한 4억 받는 COT거든요. 처음에는 그닥 영업력이 좋지 않았어요. 일단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말을 현란하게 하지 못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자료를 많이 쓰셔라. 그래서 그분은 항상 자료를 이만큼씩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제가 어떤 조언까지 해주냐면 자료를 만들잖아요. 영중 FA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어떤 페이지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이사이 인덱스. 그렇지. 만약에 사이사이에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딱 갱신형 인덱스야. 딱 피면 갱신형이 나와. 그럼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무실에서 내가 조금만 시간 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료도 지금 사실 너무 빈약해요. 영상 자료, 뉴스 스크랩북부터 시작해서 린치핀 공유 자료들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노력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직 말로 뱉는 게 부족하니까 자료에 대한 노력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부족한 걸,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다 돈 벌려고 여기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영업으로 돈을 벌려면 내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걸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 영중 FA님이 화법 연습을 아무리 한들 정말 화법 연습이 원래부터 자연스러웠던 사람보다는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자료 보면서 뭔가를 뱉는 게 익숙해? 그럼 그 자료를 더 강하게 만들면 돼요. 소비자들은 어중간한 걸로 계약을 안 해요. 그 사람의 가장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고 그 장점 부각시킨 걸로 계약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영중 F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게 어색하니까 자료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자료 만들고 자료도 이런 식으로 종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은 영원히 쓸 수 있는 거 그냥 다 한 장 한 장 코팅을 하는 거야. 코팅북으로. 그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고객한테 보여줄 코팅 자료북을 하나 만들고 그거랑 똑같이 상담 한 명 할 때마다 자료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코팅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는 고객 주고 오고 하나로 내가 설명하고 제가 썼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거에는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는 거죠. 뭐라도 주고 오는 거야. 내가 화법으로 설득하는 게 약하니까. 요 정도만 바꿔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그리고 이게 뭐가 지금 약하냐면 응용하는 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연계해서 설명을 해봐라. 연계해서 설명하고 또 연계해서 설명하고 이 얘기를 했던 게 응용이 좀 약해요. 내가 방금 설명해 준 건데 다른 상황을 주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거 반복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를 응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확 말문이 막혀버려요. 이건 좀 응용력이 부족한 거예요. 응용력.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그냥 아무 상황이나 주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CI를 설명을 했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보장 분석을 했는데 근데 CI가 나왔네. 리빙 케어가 나왔네. CI부터 설명하고 리빙 케어가 나온 상황. 이렇게 딱 한 상황씩을 따로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CI 아니면 갱신형 아니면 수습이 부족한 거 뭐 아니면은 뭐 적립식 보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따로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두 개씩 묶어서 연습하고 세 개 묶어서 연습하고 6개 한번 다 연습해보고 이렇게 좀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 일 중에. 자, 정리해보면 플로우를 세부적으로 써놓고 보면서 해라. 고객 앞에서도 명분을 잘 깔아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영중 FA는 세부적인 피드백을 줄 단계가 아니에요. 뭐 화법이 뭐가 이렇고 뭐 플로우가 틀렸고 이럴 때는 어떤 화법을 써야 되고 뭐 문진표는 언제 이거를 받아야 되고 뭐 휴대폰 URL은 어떤 멘트로 바꿔야 되고 지금 이런 걸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다시 기본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플로우 써놓고 자료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화법을 뱉을 수 있도록 포스트잇 다 붙여놓고 자료 더 보강하고 자료를 더 보강하고 요 정도로 일단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다음 린치핀 화법 특공대에서 한 번 더 화법 시연을 하세요. 그렇게 좀 바뀐 내용으로 플로우 쏘는 거 보면서 자료 포스트잇 다 붙여놓고 자료 펴놓고 그러면은 스스로 느낄 거예요. 오늘 이거 영상 촬영했잖아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한번 보시고 사실 이 영상을 올리는 건 대표인 제 입장에서도 리스크인데 그래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올릴 거니까 보시고 이 정도 갖춘 다음에 또 촬영을 하겠죠?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봐보세요. 그러면은 스스로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서 훨씬 더 좋아져서 스스로 놀랄 거고 자신감이 많이 붙을 거예요. 제가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해라. 네. 이게 오늘의 피드백 총평이었어요. 뭐 세부적인 거는 오늘 이게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나머지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그때부터 좀 고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예를 들어 상담을 나간다 그러면 좀 조이너킹 위주로 나가시고 지인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혼자 나가세요. 네. 그들 앞에서는 실수해도 돼요. 이제 일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냥 계약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 영중 FA님 좀 과도하게 이 긴장하는 게 있어요. 손도 좀 떨고. 이거는 쉽게 고쳐지진 않아요. 내가 긴장하고 있는 텐션에 대해서는. 근데 스스로 되뇌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연습일 뿐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는 거거든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일 되게 오래 할 거잖아요. 뭐 1년에 뭐 2억 못 벌고 3억 못 벌면 누가 쫓아와서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천천히 내가 제대로 배워간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결과를 연연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긴장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과정을 배워나간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제대로 배웠을 때 이 일을 난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긴장 안 하고 배워야겠다. 요 느낌으로 가면 돼요. 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8월 또 1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일단은 요 정도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우리 본부원분들 중에서 피드백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용인 점장. 그 영중 FA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을 고민하는 FA님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자료를 준비해서 합법 연습을 할 때 누구한테 점검을 받을 수 있지만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연습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훈련법이 좀 좋을까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연습을 할 때 늘 말씀을 드리듯이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상담하는 거를 본인이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트레이닝은 없어요. 녹음하는 것도 아니야. 촬영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5%의 언어와 95%의 비언어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잖아요. 여기 거치대도 많아요.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거지.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촬영도 하는데 혼자 상담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누구라도 잡고 앞에 앉아놓고 늘 상담을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앞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되게 달라요. 나 혼자서 그냥 뱉는 거랑 앞에 누구라도 앉혀놓고 뱉는 거 이게 되게 달라요. 만약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뭐 큰 사람 인형이라도 사가지고 앉혀놓고 뱉는 이게 진짜 달라요. 그리고 이거 촬영하고 진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피드백 주고 싶은 분 있어요? 영중 FA가 본부분들한테 말 걸기가 좀 어렵대요. 그게 민폐일까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야근하면서 많이 좀 옆에서 식도 심어주고 도와주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저분한테 어떤 방법을 쓸지. 결국엔 이것도 본인의 생각이죠. 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민폐라고 생각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입분들이 제일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스펀지 같은 수용성이에요. 스펀지 같은 수용성. 알려준 대로 일단 해보고 충분히 해보고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마인드 자체가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원래 그리고 린치피는 공생하고 공유하는 조직이에요. 이걸로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영중 FA가 물어보는 선배들 다 린치핀에서 똑같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물림되고 더 강하게 되물림되고 그렇게 우리 일을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그게 우리 조직의 강점이고 엄청난 탤런트예요.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민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분들한테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의 짐이라면 적어도 해당 지점장이나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우리 관리자들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직책에 있는 거니까 관리자들한테라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폐라고 생각할 거 전혀 없고 조금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2주치 화법 연습을 하고 싶으면 2주치를 쫙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이렇게 날짜를 한번 딱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한데 8월 1일 날 난 누구한테, 8월 2일 날 누구한테, 8월 3일 날 누구한테, 8월 4일 날 누구한테 화법 점검 받겠다. 요렇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요 계획대로 대화방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요 계획을 그 사람한테 보내줬을 때 당연히 뭐 본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그런 건 따로 조율을 하면 되고 대부분은 다 맞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오전 시간대나 이런 시간대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금은 강제성 있게. 예전에 저는 TA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TA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 전화번호부에 예를 들어 300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그리고 순서대로 그냥 하루에 30명씩 끊었어요. 그냥 무조건 좋든 싫든 월요일 날은 무조건 이 30명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에 배우려면요, 여러분들 100% 자율성만으로는 안 돼요. 강제성이 부여가 돼야 돼.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군가한테 힘들 수도 있는데 돈을 벌고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해야겠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그렇다고 뭐 맨날 밤 10시까지 남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일에 다이렉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필요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영중 FA가 화법 시연해야 되니까 막 밤새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요 정도도 못했겠죠.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줬고 다음엔 더 잘하겠죠.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연습 많이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작 90분 축구 경기 한 경기 하려고 연습을 얼마나 해요? 몇십 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A매치가 그렇게 많나요? 아니잖아. 연습 경기는 1000번인데 A매치는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연습 때 볼터치 못했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 안 해. 패스 한 번 못했다고 연습 때 뭐라 그래요? 안 해. 그리고 그 연습의 과정을 거쳐서 A매치 때 실수가 나왔어. 그럼 감싸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연습한 그 노력을 아니까. 똑같아요, 우리 일도. 그렇게 마인드를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습 과정에서 좀 어설프고 말 끊기고 이런 것들 상관없어요. 뭐 어때 우리끼리인데? 아무런 상관없어. 흉보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준비한 영중 FA 잘했다예요. 다음엔 더 잘해보자. 필드에서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은 그렇게 판단 안 한다고. 우리는 고객 앞에서만 라이브잖아요. 나머지는 다 리허설이야. 나머지는 다 리허설이니까 긴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처음 이런 거 하다 보면 당연히 긴장도 되죠. 또 처음인데 안 긴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명심해야 되는 건 그건 뭐 성향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연습은 연습일 뿐이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고객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는 좀 민망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내 내공이 강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10번 정도 시연을 하고 고객 앞에 서는 것과 이런 자리를 한 번도 갖지 않고 고객 앞에 서는 거 다르겠죠. 네, 완전 다르단 말이야.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린 고객 앞에서만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토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연습할 때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건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런 거는 복장이라든가 이렇게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일은요, 피동적이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세일즈에서 계속 성장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다 잘하지. 근데 항상 넥스트는 있거든요.
그건 한 끗 차이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율성.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향상심. 더 잘하고 싶다라는 야망이 있어야 되고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본부원분들 욕심이 너무 없어. 좋은 의미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야망이라고도 하죠. 그게 너무 없어요. 진짜. 너무 부족해, 그 욕심이.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 성장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없어. 우리 본부원분들은 그 욕심이 너무 없어요. 그럴 거면 왜 영업을 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본부원분들은 계속 넥스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얼마든지 이 좋은 환경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뭐 매니저든 FA든 뭐 구분 없이. 욕심이 너무 없어요. 야망이 너무 없어. 네. 너무 공무원들 같아. 네.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욕심을 좀 가지세요. 욕심을. 연봉 1억에 만족하지 말고 연봉 2억, 3억 우리는 무한대잖아. 연봉 10억도 할 수 있어요. 연봉 20억, 30억 다 할 수 있어요. 돈뿐만이 아니야. 내 인생의 자율성, 경제적 자유,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응?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업을 선택했잖아. 예? 만약에 내가 월 300, 400 버는 거에 만족하면 그거라도 공공연하게 만들던가, 예? 그거라도 루틴을 제대로 잡든가, 응? 욕심이 너무 없어. 지금 우리 본부원분들은. 좀, 여러분들, 좀 야망을 좀 키우세요. 야망을. 예? 왜 이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다 낮게 잡아? 응?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 영중 FA님, 오늘, 요렇게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게 되게 괴로웠으면 좋겠어. 진짜. 그 괴로움을 바탕으로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은 지는 거에 익숙하면 안 돼요. 되게 지기 싫어해야 돼. 그거는 되게 다른 개념이에요. 경쟁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과 또 겸손한 거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누구는 시상을 받고 누구는 맨날 박수 치는 위치고 왜 그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못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잘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정말 멋진 분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의 한계를 내가 결정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거에 좀 걸맞는 노력이란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본부에는 노력을 제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처음에 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화법 연습 몇 번 했어요? 사람 앞에 앉혀도. 5번. 50번 했다면 달랐겠죠. 예,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말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5번 할 때 난 50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난 너무 당연한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노력이에요. 예. 화법 연습 5번 하고 10번 하고 연습, 이게 아니라 50번, 100번 하라고요. 될 때까지 하라고. 근데 그 전에 포기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 여러분들보다 한 번 더 노력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 누구야? 우사인 볼트. 육상은 비관심 종목인데도 다 이름 알죠. 근데 2등이 누군지 아세요? 0.01초 차이밖에 안 나요, 우사인 볼트랑. 근데 2등 아는 사람?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루즈하게 좀 살지 마, 다들. 영업직을 선택했으면 그래요. 중간에 포기해도 돼. 근데 끝까지 해보고 포기하세요. 진짜 최소 1년은 죽을 만큼 노력을 해보고 포기해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해보고. 근데 이게 왜 좋은 이야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영업 환경이 사실 너무 좋아요. 영업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고민이 사실 프로스펙팅이에요. 근데 여긴 프로스펙팅 고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내가 얼마든지 인풋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스펙팅 인풋에 대해서 왜 고민해? 만나는 족족 계약이 안 나오니까. 그쵸? 그럼 만나는 족족 계약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화법, 자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마인드 이런 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루즈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살아봐야 돼. 정말 치열하게. 지면 울어야 된다니까요. 난 왜 챔피언이 안 되지? 이거에 눈물이 나야 정상적인 영업인이라니까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우리 왜 좋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일은 은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쉬워. 왜? 고객은 쌓이지, 경험도 쌓이지, 자료도 쌓이지, 화법도 쌓이지, 노하우도 쌓이지, 돈도 쌓이지, 다 쌓이는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제대로 1년 해서 앞으로 30년, 40년이 정말 편안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인데 왜 그 1년조차도 제대로 노력을 안 하냐 이거예요. 1년이 뭐야? 이 환경에서는 사실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만 진짜 죽을 똥 살똥 노력해가지고 모든 걸 갖춰놔. 우리는 4가지밖에 안 다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이든 10년 전도 화법 똑같다니까요. 평생 똑같아요. 똑같은 것만 다루니까. 조금씩 트렌드만 달라지는 거예요. 6개월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60년이 편한데 왜 6개월 동안 죽을 똥 살똥 노력을 안 해요? 왜 남들 하는 것 정도만 해? 근데 제가 말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 노력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게 뭐예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서 야식 먹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야. 그럴 시간에 지인이든 가족이든 친구 찾아가서 내 화법 좀 들어봐. 그걸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고. 응? 실제로 화법 연습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사무실에 10시간 있는 것보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3시간 화법 연습하고 집에 가서 자는 게 나아요. 진짜 노력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야 일의 농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응?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 와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오전 보내고 오후에 밥 먹고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저녁 됐다가 퇴근한 의미가 없어요. 하루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의미 있는 행동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많잖아. 데일리 보내는 사람 늘리는 거 의미 있죠. 고객 관리 연구하는 거 의미 있죠. 화법 연습하는 거 의미 있죠. 자료 만드는 거 의미 있죠. 그런 걸 하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체크해보고 화법 점검받는 거 의미 있죠. 린치핀에는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솔직히 다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기 대표인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본부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제가 제 돈 들여서 이걸 하는데 자기 색깔 섞지 말고 제가 하라는 거는 의문을 갖지 말고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알려주는 그대로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인드까지 똑같이. 네. 저는 이 일을 해서 인생이 바뀌고 잘 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걸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같은 조직원이니까 정말 0.1%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막막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안 하는 건 그건 본인이 게으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도 중요하고 오늘 그냥 잔소리 좀 할게요. 진짜 좀 농도 짙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좀 야망을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연봉 그냥 5천 1억에 만족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들 2억 3억 린치피는 사업단장 되면은 제가 외부지사 원하면 다 내보내요. 좀 다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 성장해서. 네? 좀 김민준이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라고 좀 제발 생각 좀 하라고요. 나보다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 좀 이 생각 좀 하면서 우리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12년 걸렸지 이런 환경이면은 저처럼 되는데 4년이면 될걸요? 아마? 진짜 여긴 다 갖춰져 있는 조직이잖아요. 너무 일하기가 좋은 환경이고 편한 환경이잖아요. 야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진짜로. 이 얘기를 너무 진짜 하고 싶어요. 꿈을 더 크게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그거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력이라는 게 바로바로 결과로 이어지진 않죠. 근데 분명히 계속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최소 1년 정도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리잖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화법 연습하고 화법 점검하고 이렇게 6개월 했는데 실력이 안 는다? 제가 1년치 DB 사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냥 제가 오늘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할게요. 솔직히요, 저 빼고 영업을 오래 잘한 사람이 없어요, 린치피는. 영업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 린치피는 지금 저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지금 100클럽, 200클럽, 뭐 300클럽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영업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항상 넥스트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뭐가 안 되고 있고 뭐가 부족한가를 그냥 끊임없이 본인을 괴롭혀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요. 진짜. 응? 내가 월 1,000만 원 벌었으니까 나 영업 잘하네? 진짜 솔직히 너무 우스워요. 그런 걸 보면. 왜 거기에 만족할까? 분명히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응? 왜 여기에 취해버릴까? 별것도 아닌 거에. 일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날 믿어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왜 놓치는 줄 알아요? 1362 막 이런 거? 왜 놓치는지 알아요? 영업을 잘해본 경험도 부족하고 바로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가 막히면 저한테 와 보시고 제가 얘기해 주는 대로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믿어보세요. 응? 정말로. 그 대신 제가 알려주는 거 그대로 해봐야겠죠. 거기 본인 색깔 안 섞고. 멘트든 뭐든 마인드든 다 똑같이. 여러분들 고객 생일날 미역 3분 미역국 이거 끓여가지고 보온병에 담아서 고객 줘본 적 있어요? 고객한테 자필 편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영업이라는 거는 고객 관리라는 거는 내가 1%라도 고객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고 있잖아. 이건 힘들겠다. 이건 그러니까 건방진 거예요. 배운도 똑같아. 이거는 쉽네. 이거는 어렵네.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네. 이건 못 하겠네. 그걸 구분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안 되는 거예요. 100% 온전하게 다 수용을 해야 되거든. 힘든 것도. 근데 정말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고민 없이 성장을 해요. 제가 이거를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1년만 해보라고. 1년만 해보면 뭐가 된다? 그냥 내가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못 견디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응? 내가 진짜 이 일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외모 관리해라. 영업하는 사람은 배 나오면 안 돼요. 배가 나오면 안 돼, 영업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도 안 됐는데 누굴 관리해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것조차 여러분들이 진짜 근성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큼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전부거든, 영업은.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바라던 그걸 다 달성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망을 좀 가지고. 제발 린치핀 100클럽에 만족 좀 하지 말고. 예? 200, 300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월급 500, 1000만 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2000, 3000 내가 왜 못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럼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는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조직도 좋아지고 내 가족도 다 좋아져요. 여러분들 우리 일하는 이유가 그거 때문 아니에요? 응?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되는 거니까 좀 꿈도 크게 가지고 수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민폐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만든 벽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누구 시간 뺏는 게 그렇게 뭐 민폐예요? 이렇게 공유되는 조직에서?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되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간절하면 왜 이 사람한테 왜 못 물어봐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당장 지금 성공하고 성장하고 합법 점검 받아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하루에 20시간 써달라는 것도 아니라 하루에 2시간 고작 써달라는 건데 정말 간절해야 돼요. 진짜. 정말 간절해야 우리 일은 끝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 간절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절함. 네. 요즘은 다들 간절함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간절함이 있어도 더 잘 돼요. 남들 다 빨리빨리 포기하잖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훨씬 더 잘 된다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본부원분들한테 잔소리 좀 했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 영중 FA님은 진짜 너무 잘 해주셨고 네. 제가 드린 피드백대로 좀 개선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 피드백대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예. 진짜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두역 FA 화법 이거 시연했을 때 참석한 사람 중에 80%가 2차 상담 받겠다고 했거든요.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 그걸 직접 경험해 보면 엄청 값진 교훈이 될 거예요. 분명히 자신감도 생길 거고. 원래 오늘 처음 참석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엄청 무거운 자리 아니에요. 네. 오늘은 이제 이런 그냥 자리니까 또 8월 스타트 하니까 그래요. 자, 아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잘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데까지 원래 가는 겁니다. 성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능력이 아니에요. 이 업에서 그리고 성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 그냥 내가 딱 정한 만큼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되고 싶으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절하냐에
딱 거기까지 돼요. 신기하게도. 예. 다 잘 되실 수 있으니까 제발 스스로를 낮추지 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민준, 난 니보다 더 잘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너한테 이런 얘기 해줄게.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좀 해주세요. 네. 달게 받을게요, 그러면. 네. 달게 받을게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정말은 아니지. 농담이지. 네. 아무튼 그 정도로 꿈을 크게 한번 가져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